왼쪽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Q&A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우리 해결사분, 멘토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자세하게 올려주실 겁니다. 되도록 구체적으로 좀 고민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고민 또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지연 캐스터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카페죠.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고른 게요. 바로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인데요. 요즘 시즌인 만큼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른 질문은요. 이 자기소개서 의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미친 듯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멘탈 붕괴를 겪고 계신 것 같네요. 이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면접에서 답변하는 1분 스피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성장 과정을 묻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분의 지금 글을 보면 얼마나 지금 고민이 되시는지 느껴집니다.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멘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유도 많아요. 유유. 그러니까요. 얼마나 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세부 상목이 세부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자기소개란 얘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막막한데요. 너무 넓어요, 자기소개.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의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지원 동기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만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 성장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라는 항목은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자기를 소개하는 공간인데요. 기업에서 지원자에게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자기 PR의 공간을 주셨다라고 보시고 자기 자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 과정이라는 부분과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는 성장 과정이라는 의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MC분들은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회사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되실까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난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예, 살아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었는지, 느꼈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평범한 삶이 솔직히 많잖아요. 모든 걸 다 적을 순 없고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성격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뭐 그렇죠. 이런 게 성장 과정 아닐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성장의 과정이 궁금하지는 않겠죠.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뭐 했나, 중학교 때 뭐 했나 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의 과정 중에 우리 회사에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성장 과정 중에서는 이제 본인의 가치관, 성격 혹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자신의 석양들을 좀 보여주면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고요. 혹시 다른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지원 동기 부분에서 본인의 강점을 표현했다면 나머지 다른 것들 중에 자기가 자랑할 부분을 잘 구성해서 자기소개 항목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기소개, 성장 과정 이런 항목이 나오면요. 그냥 내 PR 공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자기소개의 어떤 구성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강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사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취업 준비생의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역시 제가 이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요즘 이 자기소개서 많이 작성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얼마나 써야 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반기 취업하고자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뭐 특히나 이 글자 수가 정말 많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1000자 뭐 이 정도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 수를 다 채워야 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네요. 네. 네, 그렇죠. 이번 질문은요,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이 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분량에 대한 분량입니다. 부분입니다. 네.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보통 뭐 천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쓸 말이 없을 때는 천자 채우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또 넘칠 때는 어떻게 네. 또 줄여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이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민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천자, 이천자 하는 요즘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200자, 400자 정도였다면 지금은 천자, 이천자 정도로 항목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자의 역량을 많이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트렌드가 있어서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하자면 정해진 분량을 다 채우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작성을 하기가 어렵다면 80%에서 90%는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량이 작은 경우에는 성의 부족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채울 것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주어지면은 한 800자. 에서 900자는 못 채워도 그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채워야 된다. 네. 뭐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거 한 2, 300자밖에 안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안 되죠. 그럼 성의 예.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넘치면은 또 이제 혹시 저 면접관분들이 읽다가 지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그리고 생각도 넘치면 들고. 글자를 예. 안 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분량이 네. 또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있죠. 네,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때는 또 어느 정도 써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혹은 채용의 담당자의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장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조금 짧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보기 편한 정도는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 작성해 주시면 지원자의 성격이나 가치관들도 다 표현이 되시고요. 또 그 정도면 읽기에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량이 뭐 글자 수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의 80에서 90% 정도는 의무적으로 좀 써야 성의가 있어 보이고요. 자유양식의 경우에는 A4 기준으로 네. 한 장 반에서 2장 두 장.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분량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쓰면은 좀 분량 정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 효과적으로 좀 작성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천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작성을 할 때 먼저 구성을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천자를 한 가지 이야기로 쭉 써내려가면 다른 부연 설명이라든지 감상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2개 내지 3개로 지정을 해서 400자 혹은 500자로 2단락 정도를 작성하면 아무래도 좀 좋은 내용들을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량의 압박을 좀 내려놓으시고 2문단 정도 작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작성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면서 2개 기업 정도가 겹칠 경우에 하나를 좀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본인이 회사에 가서 자기소개서를 다 못 쓴 부분을 만회하기도 전에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조금 더 PR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만큼 무조건 우선 지원을 하고 봐야 좀 평가 상대도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난 자기소개서 분량 때문에 겁먹지는 마시고요. 혹시 모를 기회 놓치지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식품 관련 MD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롯데마트 식품 관련 MD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롯데마트가 채용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는 업무나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등등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질문은요, 보니까 롯데마트 식품 MD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분이에요. 네. 그동안 우리 이정 멘토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목표가 뚜렷한 게 좋다 이런 말씀 상당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분은 상당히 좋은 지금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식품 MD 참 뚜렷한 목표인데 확실하죠. 그렇죠. 예. 근데 다음 단계 업무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의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무를 선정했다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네네. 바로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채용에서는 빈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신 업무를 좀 살펴보면은 첫째적으로 지원해 주신 업무는요. 지원하는 회사 혹은 채용 페이지의 직무 소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네.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직무 소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쟁 회사, 동종 업계 중에 경쟁 회사를 살펴보시면 직무 소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명확하게 현직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직자요? 네. 어. 롯데마트 지금 질문 주셨잖아요. 롯데마트 경우에는 어때요? 네. 롯데마트를 살펴보시면 네. 롯데마트는 기업에서 직무 소개를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아무래도 직무에 맞춘 역량을 강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소개를 자세히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네. 혹은 이제 현직자의 인터뷰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마트 MD라는 경우에는 대형 마트가 아무래도 상품을 낮은 원가에 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유통 업체인 만큼 상품 기획을 하는 MD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식품 관련 MD는 뭐 신선, 가공, 뭐 야채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좋은 상품을 기획하고 좋은 상품의 품질을 기획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혹시 만약에 롯데마트는 잘 나와 있지만 아니라면 다른 마트들 좀 확인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현직자를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뭐 이제 아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뭐 맞아요.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뭐 두 다리 건너면 다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지인의 그리고 뭐 트위터나 뭐 SNS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거는 회사에서 채용 설명회를 오러 학교에 와요. 혹은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 오는데 네. 채용 설명회 직접 참여해서 뭐 인사 담당자나 현직자가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세요라고 이미 와 있어요. 그럼 네. 거기에 가서 만나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업무 정보와 관련해서 이 지원 회사, 경쟁사 직무 소개 확인, 또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현직자와 만나는 방법, 자세한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었죠. 회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 가서 확인하면 좋을까? 이것도 네. 홈페이지가 가장 빠른 그게 방법이겠죠? 제일 빠르긴 한데 또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가장 빠르고요. 혹은 네. 뭐 기업 IR 자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연구소들, 뭐 삼성 셀이라든지 LG 경제연구소, 그리고 뭐 자동차나 유통 관련 경제 경영 연구소가 많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가서 좀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 나는 먼저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 기사나 잡지 그리고 증권사 정보를 좀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포털 검색창에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 기업을 검색을 하시면 뉴스 카테고리나 증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 뉴스로 정렬을 해놓으시고 최근에 3개월에서 6개월의 그 회사의 뉴스를 쭉 읽다 보시면 그 회사의 이슈를 정확하게 그 회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롯데그룹 오는 4월 10일 목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질문 올려주신 구직자분께 늦지 않은 답변이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다음에 취업보개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다 다음.net/브레이크잡으로 들어오시면 질문을 올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희정 멘토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